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하는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정신여고 시즌3 2학기 2교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네, 용맘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은 사연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바로 사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부 좀 줄였는데요. 혹시나 그 사연이 다 전달되지 않았을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원래 사연은 다 저희 용마님이 읽으셨으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두 엄마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네, 정신여고 제작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책걸상 애청자로 책걸상을 통해 정신여고를 알게 됐습니다. 늘 좋은 방송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둘째 아이 때문에 고민입니다. 아이가 예민한 건지 그저 표현을 못하는 아이인 건지 아니면 자폐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맞벌이를 하느라 친정엄마가 큰아이와 100일 지난 둘째를 돌봐주셨습니다. 친정 근처에 살았지만 일이 많아서 아이를 주말에만 데리고 왔어요. 아이가 조금 예민한 편이긴 했지만 원래 그냥 애들이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 돌 사진을 찍을 때 너무 많이 낯을 가리고 울어서 5컨셉의 사진을 찍기로 했는데 사진관에서 환불을 해주면서 3컨셉만 하자고 바꿔주더라고요. 이때만 해도 사진관을 탓했지 우리 아이가 예민한 건 잘 몰랐습니다. 5살이 되어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할머니와 안 떨어지려고 너무 울어서 할머니가 한 3일 정도 유치원 안에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유치원 선생님으로부터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이야기를 그냥 간과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누구보다 활발했고 때도 많이 썼고 형이랑 싸우기도 했지만 형 바라기였거든요. 그리고 노래도 잘 부르고 대답도 잘하고 유치원에서는 어떤 여자아이를 좋아한다고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을 뿐이지 유치원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라서 선생님도 이후에 더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문제가 터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교우관계를 적으라고 하는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친구 없음이라고 적었더라고요. 친한 친구, 나를 친하게 생각하는 친구, 내가 친해지고 싶은 친구 모두 없다고 대답했더라고요. 학교에 가도 친구들과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집에 왔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학교에서 시키는 건 잘하고 모둠 활동도 잘하고 또 친절하고 잘 맞춰주는 스타일이라 선생님들도 딱히 이 아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셨습니다. 사실 교실에 있으면 엄청 편한 아이니까요. 3학년 때 반 전체 남자아이들이 나가서 축구를 하며 노는데 유일하게 나가지 않고 안에서 혼자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3학년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아동심리센터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부모와 애착이 잘 형성되지 않았고 불안이 높고 예민한 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더 많이 예뻐해주고 아이처럼 대해주라고요. 놀이치료도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때부터 폭력성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를 때리고 꼬집고 화내고 말을 안 듣고 분노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오냐오냐 해주는 권위 없는 엄마라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때 정말 힘들었지만 아이가 어려서 제가 힘으로 제압하기도 했고 아이를 믿고 최대한 화를 안 내고 끝까지 폭력도 행사하지 않고 말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이가 3학년 말쯤에 소아정신과 전문의에게 서면으로 상담을 받아봤는데 그 내용으로만 보면 자폐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병명으로 아이를 가둬놓는 게 찜찜해서 정신과는 가보지 않고 그 이후에 센터를 다녔습니다. 센터에서 웩슬러 검사를 했는데 나머지는 다 평균 이상이었지만 처리 속도만 80점이 나왔습니다. 처리 속도를 합한 점수는 124였고요. 아이를 직접 본 센터에서는 자폐 같지는 않다고 하셨습니다. 4학년 때 1년 동안 놀이치료도 받아봤는데 효과가 있었던 건지 아이가 자라서 괜찮아진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둔 3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아이는 폭력, 욕, 생활습관 등등 집안에서 문제가 많았는데요.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니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일단 폭력이나 욕은 없고 생활습관도 기본적인 것은 지키게 됐습니다. 온라인 클래스도 너무 잘하고 숙제도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잘합니다.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걸 엄청 싫어해서 숙제하라고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알아서 한다고 하고 놀 거 다 놀고 마지막에 자기 직전에 하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할 건 다 하니까 뭐라고 잔소리는 못합니다. 워낙 고집과 자기 주장이 세요. 밖에서 못하는 걸 집에서 푸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시작된 5학년부터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불안이 좀 사라진 듯 합니다.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노니 가끔 가는 학교도 씩씩하게 잘 갑니다. 문제는 친구입니다. 지금도 친구가 없어요. 3학년 때는 제가 일부러 같은 반 친구들을 불러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저희 집에서 놀게 해줬어요. 그땐 되게 잘 놀더라고요. 그 이후 그중 한 명 아이와 조금 친하게 지냈는데 그 아이가 3학년 말에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간 뒤에도 간간히 놀고 있긴 한데 아이가 먼저 그 친구를 찾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가는 친구 안 잡고 오는 친구 안 막는다랄까? 한창 친구가 좋아서 친구 따라 강남도 갈 판에 네가 필요하면 와라. 하지만 나는 안 간다는 식입니다. 그러다 한 반년쯤 못 만나다가 만나니까 노는 게 재밌어서 그랬는지 친구네 집에서 자고 간다고 먼저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한두 번 정도는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뿐입니다. 엄마들끼리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요. 조금 있으면 중학생인데 중학생의 교육 관계는 또 다를 텐데 어찌하려나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요즘에는 의미 없는 말들로 핑퐁하는 걸 즐겨해요. 예를 들면 아이가 안녕 하면 엄마인 저는 하세요 라고 대답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까요? 엄마는 나한테 사과해 라고 하면 저는 미안해 라고 해야 하고요. 엄마는 하면 제가 못생겼어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자기가 앞에 말을 하면 제가 뒤에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한 반복으로 수시로 나와야 합니다. 특히 사과해라고 하면 미안해라는 말은 정말 수시로 하고요. 다른 대화는 잘 하지 않고 이런 의미 없는 말을 주고받기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합니다. 저는 실제 뭔가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는 어려운 아이가 관심 받고 싶은 마음을 의미 없는 말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아이는 자기가 어떠한 상황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원하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아이가 진짜 자폐 스펙트럼이거나 아스퍼거나 뭐 그런 걸까요?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친구가 없는 이 아이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한 번도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 없는 아이. 어버이날 학교에서 편지를 써와서 주면서도 이거 학교에서 쓰라고 해서 거짓말로 쓴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정말 철저히 표현을 못하는 아이인 걸까요? 병인 걸까요? 올해 제 생일에 처음으로 학교 후에 편의점에 들러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사와서 츤데레처럼 주어서 제가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달이 차오르듯이 고민이 깊어만 갑니다. 정신여고에서 도와주세요. 전 이제 비전문가로서 네. 들으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건 지극히 정상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건 좀 왜 그러지? 이런 병원에 가봐야 되나? 이런 의심이 좀 들기도 하는데 전문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JYP님께서 이거는 좀 이상한데라고 느끼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어요? 저도 궁금해요. 이 엄마랑 이게 대화 주고받는 거 장난치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뭐 가끔 그러는 거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매일 수십 번씩 같은 거를 반복한다. 요거는 조금 이상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친구 없는 거는 지극히 정상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계속 어머님은 문제가 친구다. 친구가 없는 이 아이는 어떻게 살까요?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누구 생각인지 저도 궁금해요. 친구가 없는 게 누구한테 문제인지. 왜냐면은 아이는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거든요. 심지어 코로나로 집에 많이 있게 되면서부터는 오히려 불안도 좀 사라지는 듯하고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노니까 기분 좋게 학교도 가고 이제 이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학교나 특히 학교에 가는 게 이제 많이 줄었죠. 맞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점을 보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불안도가 높은 친구들. 그거는 뭐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뭐 대학생이건 사실 가리지를 않고 실제 제 외래에서도 보면 되게 사회 불안도가 높아서 되게 이제 학교를 이제 중도에 포기할 이런 게 자꾸 반복되던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무난하게 졸업까지 가고 뭐 중학생인데 학교 거부증이 되게 심했는데 이제 온라인 클래스 정도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이나 불안도가 너무 높아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했던 분들은 확실히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는 조금 더 편안해지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이 아기가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친구는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친구를 막 갖고 싶고 친구가 없는 게 되게 고통스럽고 이런 건 절대로 아닌 것 같단 말이죠. 또 만나면 잘 논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뭐 숙제도 잘하고 뭐 수업도 잘 듣고. 아이가 친구 만나서 노는 거 말고도 다른 즐거운 걸 많이 알고 있으면 그쵸. 그럴 맞아요,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 따라 강남을 가는 건 내가 친구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 친구는 내가 있는 곳이 강남인 거죠. 네가 와 필요하면. 그러니까 주도적인 네.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기가 뭔가 이렇게 이제 리드하는 거를 더 네. 좋아하는. 우리 저 만두 엄마님이 책걸상 애청자라고 하셨는데 책걸상 저랑 같이 진행하는 강양구 기자가 그 어느 날 이제 그 집 아이가 아마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쯤 맞아요. 됐는데 그렇죠. 어느 날 이제 아빠가 친구들하고 좀 잘 지내라고 너 이렇게 친구가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집 아이가 아빠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 중에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 그래서 없는데. 그랬더니 근데 왜 나한테 지금 친구들하고 꼭 그렇게 잘 지내야 된다고 하는 거야? 할 말이 없네요. 그렇죠. 진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부모의 시각인 거예요. 친구가 있어야 한다. 친구가 그것도 이 어머님은 꼭 있어야 한다. 없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다. 라는 어머님의 틀이 이게 자꾸 저는 보여서 이제 이 보시면은 되게 열심히 사신 분 같거든요. 맞벌이 하면서 뭐 아기를 둘이나 네. 또 이제 뭐 친정 어머님이 도와주셨다고는 하지만 되게 분주하게 사실은 뭐 하신 데다가 아이한테 뭐가 부모의 도움 필요하다는 피드백 받으시자마자 그냥 단호하게 결정 내리고 또 그거를 네.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 하시고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또 반면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굉장히 꼼꼼하고 네. 근데 이제 본인만의 틀이 너무 이제 있으신 거예요. 기준이 확고하시군요. 네. 근데 이제 뭐 부모 자식 간이라 그래도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똑똑한 아이죠. 이게 지금 웩슬러 검사에서 이제 인지 그 수준이 124라고 했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의 어떤 그 생각이 되게 또렷할 거고, 네. 뭐 또 이제 이거는 약간 기질인 거죠. 이제 내가 어떤 이제 갇혀 지내는 거, 네. 뭐 간섭받고 잔소리 듣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약간 아이의 성격적인 그냥 특성인 거지. 이게 뭐가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지가 않는 게 자기 할 건 또 다 하거든요. 잔소리 듣는 걸 좋아하는 성격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쵸. 근데 이제 이건 뭐 엄마가- 기질이라기보다는 네. 당연한 것 같은데. 근데 엄마가 되게 무섭거나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눌리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어렸을 보이는 때는. 거죠. 근데 어머님이 또 완전히 그렇게 어떤 필요한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글쎄 얼마나 효과적으로 또 부모의 권위를 또 잘 활용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사연만 봐서는 어머님이 굉장히 헌신적이고 아이한테 열심히 하시기는 하지만 네. 좀 휘둘리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이제 그 부모로서의 어떤 권위를 정말 내가 필요할 때는 사실은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를테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규칙, 뭐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 네, 이런 거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틀 같은 거는 부모가 좀 잘 이렇게 확고하게 만들어줘야 아이가 그 안에서 좀 더 편안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그런 틀을 너무 이렇게 쫀쫀하게 이렇게 만들지는 말고 큰 틀만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아이의 자율성은 대신에 많이 이제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건 거죠. 근데 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어머님이 얼마나 아이의 니즈를 좀 파악하고 계시는지 네, 그거가 제가 조금 좀 의문이 좀 들기는 하네요. 알고 보면 만두 엄마시니까 아이가 만두라고 치면 만두는 지금 너무나 평온한 상태일 수도 있는 거군요. 그 요건 어떻습니까? 그 되게 이제 엄마가 뭔가 잔소리 많이 하고 막 혼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것도 많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래도 엄마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마 사랑해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이 아이는 이제 그거를 안 한단 말이죠.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츤데레라고 표현하셨는데 또 이렇게 생일 선물 자 오다 주웠어 이러고 그쵸. 던지는 뭐 오다 요런 사왔어. 거를 또 네. 하기도 하고
어버이날 학교에서 편지 쓰는데 거짓말이야. 요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진짜 츤데레 예, 캐릭터예요? 아니면은 조금 이상한 거다라고 봐야 됩니까? 정말 엄마를 싫어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주지도 않죠. 아. 이런 편지를 주지도 않죠. 그리고 그런 엄마를 그러네요. 붙잡고 이런 뭐 놀인지 뭔지 아무튼 이렇게 반복하는 행동 이런 것도 엄마랑 이거 계속 말을 섞어야 되는 건데 사실 싫은 사람이랑 그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네요. 근데 저는 이 주고받는 말을 어머니가 의미 없는 말이라고 하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의미 없는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엄마한테 이렇게 국한돼 있거든요. 엄마에 대한 내용인데 내용이 조금 부정적이기는 네. 하죠.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엄마의 관심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엿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아이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다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중요한 사람에 대해서 나한테 소중한 사람을 늘 좋아하는 것만 그쵸. 아니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엿보여서 저는 좀 만두가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사실은 아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6학년 남자아이가 자기 마음을 잘 알기는 어려워요. 네. 마음이 되게 복잡하다고만 생각하겠죠. 근데 이렇게 복잡할 때 아이가 보통 부모한테 바라는 거는 마음을 읽어주길 바라죠. 근데 엄마는 너무 자기 틀이 있어요. 지금 애가 나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엄마 친구가 있어야 되고 네, 뭐 엄마는 이런 생활의 어떤 규칙 같은 규칙을 잡는데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본인만의 어떤 뭐 이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의 니즈랑은 지금 당장은 동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조금 이렇게 읽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요, 지금 아이가 엄마는 나한테 사과해라고 한다는 거는 네네. 엄마가 나한테 한 행동 혹은 말 때문에 내가 서운했어 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그냥 사과해라고만 말을 하지만 이제 엄마한테 화가 났다. 네. 그러면은 지금 어머니가 그럼 미안해라고 말을 하시고 계신데 그 다음에 근데 뭐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면 좋겠니? 뭐 이런 식으로 좀 원인을 파악하는 게 필요할까요? 그런 작업을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은 이제 이렇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만두가 엄마한테 뭔가 화가 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물론 너도 지금 정확하게 이제 모를 수도 있지만 생각나는 게 있으면 뭐 하나라도 얘기해 줄래? 엄마가 그냥 뭐 우리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엄마가 미안해 하는 게 너한테 정말 그렇게 마음에 와닿을 것 같지 않아서 만약에 엄마가 정말 사과할 일이 있으면 정말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말하고 싶어. 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죠. 아이랑 마음을 터놓고. 네. 원래 연애할 때 이제 뭐 사과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미안해라고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게 이제 뭐가 미안한데 그렇죠. 뭘 잘못했어 이렇게 이제 묻는 것처럼 그렇죠. 되게 아이가 엄마한테 사과해라고 하면은 뭘 사과해야 하느냐고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기계적으로 미안해라고만 하는 것도 약간 이상한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사연이 길어서 조금 앞에 줄이긴 했는데 어머니가 맞벌이를 하시고 주말에만 아이를 데려오셨는데 주말에 또 이제 집안 대소사를 챙기다 보니까 아이랑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느꼈을 때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이한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미안함 때문에 아이가 사과해라고 하면 깔려 있으니까 미안한 마음이니까 그냥 미안해라고 그렇지 않아도 미안한데 얘가 뭔가 진짜 나한테 화가 났구나 서운하구나라고 생각해서 미안해라고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말은 사실은 이제 나는 아마 그것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가 워낙 이제 미안했으니까 이렇게 미안해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상대방은 정말로 나한테 화가 난 포인트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 그래서 뭐 아이라고 애가 뭘 알겠어 아니면 이게 의미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찬찬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아이가 아직 자기의 마음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엄마가 조금 마음을 헤아려서 혹시 이런 부분에 화가 났을까 저런 부분에 화가 났을까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조금 묵혀 있는 그런 히스토리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단발성의 어떤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누적되어 온 무언가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늘만 하고 이제 끝나고 난 이제
미안해라고 했으니 진짜 진심으로 미안해라고 했으니까 끝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사실은 반복될 수 있다는 것도 어머님도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가 어릴 때 엄마가 좀 안 챙겨주고 맨날 일하고 딴 사람이 돌보고 뭐 아줌마나 뭐 할머니가 봐주고 이런 식으로 크면은 엄마가 이제 밖에 나가서 다른 일, 더 중요한 일 하느라고 나를 이렇게 돌봐주지 않았다. 뭐 이런 게 이제 약간 애 마음을 상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우리 용맘님도 분명히 모르긴 해도 애 어릴 때 밖에 나가서 그쵸, 환자 일을 보고 하셨어요, 일 열심히 거예요. 하고 맞아. 애랑 같이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적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 어제 이제 이 사연을 네. 이제 검토하면서 저희한테 쓱 한번 던져도 보고 미안하다는 말도 저도 한번 던져보고 했는데 네네. 딱 요 5살 요때쯤에 제가 이제 미국 연수를 이제 남편을 가셨어요. 두고 애랑 뭐 저희 이제 언니랑 뭐 아무튼 이렇게 같이 네네네네네. 갔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5살이 뭐 애가 영어를 할 줄 아는 게 아니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제 낯선 환경에 왔는데 갑자기 막 외국인들 버글거리는 유치원에 보내놓으니까 애가 첫날 막 울고불고 안 떨어진다고 매달리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출근해서 막 울었었거든요. 그걸 그치.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쵸. 아기가 예. 울면 일단 마음이 아프니까.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가량 그런 그 적응 기간이 되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게 사실은 엄마가 그때도 좀 필요한 경우였으니까 칼같이 이제 딱 끊고 가야 돼. 대신에 이제 끝나고 나오면 굉장히 예뻐해주고 뭐 이런 시간도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그걸 못해서 저 언니가 그거를 대신해줬어요. 유치원에 손잡고 들여보내주고 너는 따라오지 마. 너 차 안에 있어. 이렇게 하고 그런 네. 기간이 되게 저로서는 되게 힘들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 기간이 되게 항상 마음에 약간 남아 있어서 남아있으셨구나. 어제 또 이 친구가 만두가 또 5살 때 할머니랑 안 떨어져가지고 막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쓱 얘기를 했더니 얘는 기억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을 해봐야 안다는 게 괜히 얘기를 꺼냈더니 엄마 나한테 그랬었어? 이렇게 된 거군요. 아니 왜 미국에 왜 간 거야? 그거부터 비난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갔었어? 그럴 수도 왜 난 있 기억이 없어? 근데 나 왜 지금 영어를 못해? 뭐 이럴 수도 있고. 영어를 자기 왜 못하냐 그래서 거의 이제 그 지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 서로 알 수가 서로 없는 딴 거구나.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만두 엄마님이 자폐 스펙트럼, 아스퍼거 이런 거를 이제 걱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네네. 한번 가보면 어때요? 뭐 저도- 어렵습니까? 네. 네, 저도 한번 이제 가서 아이의 상태도 좀 점검하고 또 아이가 이제 필요로 하는 뭔가가 니즈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머님이 파악하는데 만약에 어렵다면 좀 전문가의 코칭도 좀 받아보시고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에 만약에 만두 엄마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혹시 만두를 데리고 정신과를 가게 되면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거나 내가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할까 봐 걱정하실 것 같거든요. 네, 혹시 네. 그런 오해를 없애면서 병원에 갈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6학년이면은 자기 생각이 다 있죠. 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당연히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친구가 없어서 병원에 가자 그러면은 아이는 제 생각에는 그쵸. 동의할 것 같지 난 않거든요. 아무렇지 않은데 이럴 수 나 있죠. 친구랑 잘 지내고 엄마가 보기에 친구가 없다 뿐이지 나는 사실은 학교 가면 내 친구 있고 뭐 아무 문제 없고 근데 이를테면은 어머님이랑 이렇게 뭔가 주고받는 말 속에서 엄마에 대한 좀 뭔가 불편한 마음 또 오히려 이 공격성은 주로 가족들한테 좀 많이 보였어요. 이제 엄마 나 지금 사연에서 약간 생략됐지만 형한테도 잠깐 네. 나타난 적이 있었고 그래서 가족들 안에서 뭔가 불편한 점이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선 걱정이 돼서 엄마가 잘 모르겠고 너도 네 마음을 잘 모르겠으니까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자 뭐 이렇게 검사받는 그런 차원에서 가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좀 의아했던 거는 네. 사실 아이를 키우는 문제는 엄마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연에서 아버지가 등장을 안 하셨어요. 그러네요. 엄마랑 이렇게 크게 이제 그런 갈등과 이제 뭐 스트러글이 상당 한 2년간을 갔는데 네. 왜 어머님이 이거를 본인만의 어떤 책임이나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러네요. 사실 어머님도 힘드실 거거든요. 이게 지금은 네. 휴직 뭐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또 형도 있어요. 형도 있고 근데 이거를 모두 다 끌어안고 아이와의 관계를 혼자서 막 고군분투할 문제인가 조금 역할 분담을 하고 이를테면 가족 안에서도 중재자가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부모 왜 자식 간에 서로 또 합이 맞는 또 부모 자식도 있거든요. 네. 나를 닮은 자식이 훨씬 조금 더 편하고
의사소통도 잘 되고 마음을 헤아리기도 더 쉽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뭐 아빠가 그런 부분에서 아이를 이제 마음을 짐작하는 게 더 편하다면 같이 좀 노력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신여고 시즌 3 사연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요.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요? 네,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원하시는 닉네임 그리고 성별, 나이와 함께 한 분량은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실수록 이야기 들어드리고 말씀 드릴 때 좀 풍부하게 드릴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좋고요.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